요거. 일단 군수열이네요. 그죠? 군수열. 다음과 같이 순서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열에서 100번째 항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일단은 딱 그 규칙들을 이렇게 딱딱 끊어보는 거야. 이렇게 딱딱 끊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때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군을 끊었을 때 그 n군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얘 항수는 뭐가 되지? 항수는 n 더하기 1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요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내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는 그 순서상의 곱이 2의 n제곱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시작해서 그지? 1, 2의 n제곱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2의 n제곱, 1로 마무리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100번째 항이 궁금한 거, 전체 100번째 항이 궁금한 거니까 이 100번째 항에 대한 거를 몇 군의 몇 번째 항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먼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4개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n군까지면은 n 더하기 1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현재 n군까지 항의 수다. n군까지의 항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가 100보다는 어때? 작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는 얘는 뭐야?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죠? n개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2고 마지막 항이 n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2분의 n에 n 더하기 3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긴 얘가 지금 100보다 작다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요거 넘어가면은 200이 되면서 여기 n이 적당한 값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200 정도가 되려면 보통 이제 14의 제곱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거든. 196이잖아, 그렇지? 200 근처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4 근처에서 조금 장난을 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13을 집어넣으면 13 곱하기 20을 2로 나눈 거니까 벌써 130이 되죠. 13은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지금 요거 보고 있어. 10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 소리야 이게? 16이잖아. 그죠? 16이면 어떻게 돼요? 8이 됩니다. 그죠? 8이 되니까 얘는 100이 조금 넘네. 그지? 104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13을 집어넣었더니 안 돼. 그러면 12까지겠구나. 그럼 1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2에다 곱하기 15가 되면서 6이 되니까 9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2군까지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에 대한 판단은 12군까지 하면은 얘는 현재 90개의 항이 있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13군의 몇 번째 항이다? 10번째 항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전체 100번째 항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13분의 첫 번째 항은 2의 13제곱이 아니라 1에 그죠? 1, 2의 13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 그러면은 10번째 항이니까 얘는 2의 9제곱 이렇게 될 거고 2의 4제곱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죠? 여기는 요 녀석 두 개를 빼주세요니까 512에서 16을 빼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1152번. 첫째 항이 1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요 라고 되어 있어. 그랬을 때 보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뭔가 좀 불편하게 생겼어요. 그죠? 일단은 여기서 점점 커지는 수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는 이것만 넘겨버리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넘기면 뭐가 돼요? AN 플러스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됩니다. 얘가 지금 4의 n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다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절대값에 an 빼기 a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죠? 여긴 얘는 루트를 씌워주면 뭐가 되겠어? 뭐 2의 n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n 플러스 1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여긴 얘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하는 게 2의 n제곱이 되는군요 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개차 수열이죠 그럼. 그래서 A8이 궁금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A1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7까지만 더하면 되겠네. 2의 n제곱 이렇게 해서
첫째 항은 1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2-1분의 2의 1제곱에다가 2의 7 빼기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2의 8제곱 빼기 2니까 2의 뭐가 되겠어? 8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256이니까 255가 되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괜찮죠? 여기서 지금 요 조건 보고 괜히 쫄았죠? 이제 곱셈공식 변형 한번 하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없어?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죠? 여기 4번 할 차례죠? 5번 할 차례죠? 좋습니다. 자, 5번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점화식이 저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봐봐. SN이라는 거 가지고 장난을 쳐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는데 SN만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SN을 가지고 그냥 얘를 가지고 얘의 식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SN도 하나의 수열로 볼 수 있잖아. 그렇죠? 하나의 수열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 녀석은 하나의 수열로서 생각해도 괜찮긴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SN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AN으로 변형해서 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AN을 SN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SN과 AN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 식을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주어져 있어 라고 한다면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지금 궁금한 게 A의 12였잖아.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이 자체로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이 자체로.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우리 그 점화식 맞아 하자. 점화식 맞아 하고 그러고 접근하는 게 낫겠다. 찬찬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가지의 기본적인 점화식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등차, 등비, 개차, 개비 이렇게 네 가지 기본기가 깔려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섯 번째 점화식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AN 플러스 1은요. P배의 AN 더하기 Q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라보면 얘를 내가 AN 플러스 1 취급을 해주고 2배 AN 해서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다 이제 A1이 1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야.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은 얘를 PQ꼴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PQ꼴입니다. 됐어? P랑 Q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P가 만약에 1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죠. P가 1이었어. 이게 없어. 등차 수열이죠. 왜냐면 얘에다가 Q 더한 게 얘니까 이건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해봐. 얘는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1이 아니고 얘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할 거야.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제 일반항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는 얘는 첫 번째 하나 정도는 뭘 해야 되냐면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형태를 바꿀 거야. 그래서 변형이라는 걸 한번 할 거거든.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 거냐면 이런 느낌으로 변형을 해줄 거예요. A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P배의 AN 빼기 알파 이런 느낌으로 변형을 해줄 거야. 일단은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요거부터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AN 플러스 1 빼기 알파에다가 2배의 AN 빼기 알파의 형태로 변형한다는 뜻이니까 그쵸? 이렇게 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AN 플러스 1은요 2배의 AN에 마이너스 2알파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즉 알파는 몇이 됐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3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일단 알파 값을 먼저 찾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를 어떻게 변형하겠다. 여기는 이 녀석을 AN 플러스 1 더하기 3에다가 2배의 AN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변형하겠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요 흐름을 일단 정확하게 딱 알고 있어야 돼. 요렇게 변형을 할 거야 라는 요 생각. 요게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고, 그러면 여기서 왜 저런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변형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건데, 봐봐. 여기는 요 모양이랑 여기는 요 모양이랑을 한번 잘 비교해 본다면, 얘가 n번째 항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에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하나의 수열로 바라본다면, an 빼기 알파라는 걸 하나의 수열로 바라봤을 때 그 녀석은 p를 곱하면 다음 항이 된대 라는 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an-알파라고 하는 요 녀석은 얘는 뭐가 됩니다? 등 비수열이 됩니다. 얘는 공비가 얼마였어? 공비가 p였어가 되는 그런 등비수열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겠니? an 빼기 알파라고 하는 n은요, 첫째 항은요 a1 빼기 알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p가 될 테니 n-1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여기는 얘 최종 결론, 일반항 an이 궁금했던 건데 그 녀석은 a1-알파에 pn-1에다 더하기 알파의 형태로 이렇게 일반항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게 요 형태의 최종적인 일반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요거에다가 2 곱한 게 요거가 된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an 플러스 3이라는 수열은요, 첫째 항은 4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1이었으니까 4가 될 거고, 거기에 공비가 2였으니까 n-1제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an은요, 이것 빼기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PQ꼴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여기 있는 이 풀이를 없애버렸어.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걸 하지 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기를 바라냐면 그냥 노가다 하기를 바라는 거야. 참 선생님도 맨날 가르치면서 좀 되게 의아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변하면서 너희들한테 좀 편의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이런 게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가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쉬운 건가라는 그런 항상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기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A1은 일단 1이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A2를 한번 구해봐 라고 한다면 A2라고 하는 건 지금 2 곱하기 1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어? A3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녀석이 A2기 때문에 2배에다가 2 곱하기 1에다가 여기서 1은 생략할게 지금부터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A4가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A4는 뭐가 되겠어요? 2 곱하기 여기는 요거를 전개해주면 이게 2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3 곱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다시 3 곱하기 2 3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은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얘는 이제 2 곱하기 A4가 얘니까 그대로 다시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3이 된다는 뜻이니까 2의 4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보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A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긴 얘가 5였을 때 하나 더 작은 것부터니까 얘는 2의 n-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거니까 3 곱하기 2의 n-2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2의 n-3에다가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3 곱하기 2에다 더하기 2까지 이렇게 다 더한 결과가 뭐가 됩니다? AN이 됩니다. 라고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아이고 더하기 3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은 어때? 요만큼은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만큼을 계산해주면 얘는 첫째 항이 3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비가 2라고 생각하면 되고 항의 개수는 n-1개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얘는 2 빼기 1, 네, 첫째 항 3이고 2에 n-1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죠? 거기다가 이제 2에 n-1제곱 하나를 더 더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줄 건데 이거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4 곱하기 2에 n-1제곱 빼기 3이 됩니다. 즉 2에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푸세요가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의 구간이에요. 이렇게 풀래 이렇게 풀래 이게 선택의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편하니? 선생님은 이게 훨씬 편한 것 같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편한 걸 골라서 풀면 돼 라는 느낌인데 선생님은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해석 자체를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요거 잠깐 정리를 하고요. 잠깐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 저기는 제 일반항을 만들어 보고 연습을 한번 해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 이게 an 대신에 sn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결과적으로 sn이라고 하는 게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뭐가 궁금하니까 a12가 궁금하니까 얘는 s12에서 그냥 s11을 빼버리면 걔가 a12가 되겠지 라는 이유로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으면 2에 뭐가 되겠어? 13제곱 빼기 3이고 어차피 3은 여기서 없어질 테니까 그냥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2에 12제곱이 됩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능하다. 알겠죠? 요거 일단 잠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그런 느낌으로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이렇게 있을 때 얘가 SN이니까 좀 불편하잖아, 애시당초. 그래서 얘를 차라리 그냥 SN 플러스 1 빼기 SN이 얼마다? AN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는 요 식을 좀 변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까? 하나만 더 쓰는 거야. 여기는 얘가 지금 2 곱하기 SN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위에다가 S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써놓고 2배의 SN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써놓는 거야. 괜찮죠?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이렇게 빼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뺐더니 얘는 SA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다시 n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얘는 2배의 an이 될 거야. 이제 an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n은 여전히 1 이상일 때가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사항이 있죠. 얘는 지금 일단 1 집어넣으면 사실상 a2에다가 2배를 한 게 뭐가 됩니다? a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요걸 뺀 거니까 얘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사실 얘는 좀 되게 엉성해져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A2에서 2배한 게 얘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A3에다가 2배를 한 게 A4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니까 얘는 지금 두 번째 항부터는 계속 이씩 곱해서 다음 항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해서 두 번째 항부터는 괜찮은 거거든. 근데 얘는 첫 번째 항이 어때? 불편해지는 거야. 그죠? 첫 번째 항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봐봐. 여기가 이제 A2였어. A3이었어. A4였어. 이 뒤로는 다 2배, 2배, 2배 하면서 가면 되지만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요 관계는 지금 정립되지 않는 상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 건 맞지만 일단 A1은 따로 구해줘야 하고 A1은 지금 문제에서 S1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A2는 여기다 2배를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얘랑 얘 관계는 이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기다 그냥 1을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돼요? S2는요 2배의 S1 더하기 3이 됩니다. 이건 성립할 테니까 요 식에다가 A1 더하기 A2가 2배의 A1 더하기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A2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A2라고 하는 건 1에다가
요거 넘어가면 1에다가 3이니까 4가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현재 4가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A의 몇이 궁금했어? 12가 궁금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2씩 몇 번 곱하면 되겠어? 2씩 10번 차이 나니까 10번을 곱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4에다가 2를 몇 번 곱한 거야? 10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의 12제곱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 그게 되게 좀 힘들죠.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좋아요.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아예 SN과 AN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SN을 기준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AN을 기준으로 생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SN은 지금 2배 AN에다 마이너스 2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SN이라고 하는 거를 AN으로 표현해보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식을 정리해보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뭘 하자는 거냐면 SN, AN으로 표현한다. 요거는 좀 전에 했듯이 뭐야? SN 빼기 SN-1이 뭐가 된다? AN이 된다는 이 사실을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는 여기에다가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식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어? 여기다 하나 더 n 큰 거. 그러니까 SN 플러스 1은 2배의 AN 플러스 1 빼기 2가 됩니다. 요 식을 하나 더 써주고 그 밑에다가 그대로 SN 그대로 똑같은 식을 하나 이렇게 더 써줘가지고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뭐 한다? 뺀다. 그러면 SN을 AN으로 변신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A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얘는 그냥 2배의 AN 플러스 1N 빼기 2배의 AN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은 사라질 테니까 여기는 얘가 넘어오고 얘가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 2배의 AN이 됩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렇게 식을 써놓은 다음에 얘가 n이 과연 몇부터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일단 n이 1부터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에는 0부터 넣어도 되죠 사실. 0을 넣어도 똑같은 식이 되는 거니까 얘는 0부터 넣어도 되는 거고 얘랑 빼서 이런 결과를 나왔을 때 여기는 얘가 1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여전히 1 이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1부터 다 되는 식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내가 SN은 2배의 AN-2입니다 이 식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거, 즉 SM-1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가정했다고 생각해봐. 지금 요 식을 이용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AN-1 마이너스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는 AN이 될 거고 2배의 AN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배의 AN-1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진 요 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식은 결국 AN 플러스 AN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다? 2배의 AN-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식은 n은 2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라는 식이 돼버려요. 이유는 이 녀석 때문이죠. 그쵸? 여기는 이 식 자체가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했던 식이니까 얘는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2 넣으면 A1 곱하기 2가 A2가 되는 거니까 얘랑 사실상 똑같은 식이 돼버리긴 하는데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여기 있는 얘를 위에 거를 얘보다 하나 더 큰 거를 위에다 깔아놓고 했던 이유는 1부터 가능하게끔 만들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여기는 한 번에 보정을 또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아예 그냥 AN을 SN으로 바꿔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SN에 대한 점화식을 푸는 거야. 이런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야. 똑같아. 결국은 AN. 그러니까 여기서는 SN 빼기 SN-1이 AN이 된다를 이용했잖아. 그지? 여기서는 AN이 뭐가 된다? SN 빼기 SN-1이 된다라는 걸 요 사실을 이용한다. 반대로. 그러니까 저기 주어져 있는 저 식을 내가 SN은 현재 2배의 AN-2였을 텐데 거기다가 여기 있는 요 녀석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식이 뭘로 바뀌겠어? SN이라고 하는 게 2배의 SN 빼기 2배의 SN-1에다가 빼기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준다면 이렇게 그럼 얘는 SN 얘가 넘어가고 얘네들 다 넘기자. 그럼 얘는 2배의 SN-1 플러스 2가 될 거야. 근데 N은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식에 세팅을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2 이상부터 되는 거니까 여기다 1 넣은 거 여기다 2 넣은 거니까 S1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 식을 또 어떻게 변신시킬 수 있겠어? SN 플러스 1은 2배의 SN에 플러스 2라고 해서 N은 1 이상입니다로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다시 뭐가 돼? PQ꼴이 되죠. 아까 했던. 그래서 그 PQ꼴의 점화식을 가지고 SN을 내가 N에 대한 식으로 얻어놓고 여기서 다시 한번 AN을 구해서 푸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뭐가 더 편하니? 1번이 더 편하죠. 그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2번이 더 편한 경우도 있고요. 또 1번이 더 편한 경우도 있어. 그래서 뭘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결정을 식을 통해서 하는데 여러 번 경험을 쌓아줘야 고객님 뭐가 더 편한지에 대한 판단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RPM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하나만, 한 종류, 6번 점화식입니다. 6번 점화식. P배의 AN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고 더하기 Q배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R배의 AN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얘가 0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특별하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P 더하기 Q 더하기 R이라고 하는 게 0이 되는 이런 형태일 때 이런 형태를 PQR꼴이라고 불러요. 아까는 PQ꼴, 얘는 PQR꼴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점화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건데 얘도 첫 번째 뭘 해줘야 되냐면 얘도 변형을 해줘야 돼요. 이 자체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변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변형을 해주냐면 여기는 얘는 P배의 AN 플러스 2 빼기 AN은 R배의 AN 플러스 1 빼기 AN 플러스 1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줍니다. 근데 얘는 아까 PQ꼴을 다시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아까 5번이었죠. PQ꼴은 AN 플러스 1이 P배의 AN 플러스 R이었잖아. Q였잖아. Q 이렇게 됐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의 변형은 뭐였어? A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P배의 AN 빼기 알파 이런 형태로 되는 게 PQ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변형할 때 이 알파를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아까 설명하려다가 놓쳤네. 다시 그래서 이 알파를 좀 쉽게 구하는 알파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알파를 쉽게 구하는 방법. 여기다가 그냥 얘랑 얘에다 그냥 뭘 집어넣어 버리면 되냐면 그냥 알파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알파는 P 알파 더하기 Q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기고 넘겨서 그냥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넘기고 그럼 1-P의 알파가 되죠. 얘는 Q가 됩니다. 라고 해서 알파는 1-P분의 Q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알아서 그 알파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AN 플러스 1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2배의 AN에다 플러스 뭐 2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알파는 2알파 플러스 2야 알파는 마이너스 1이구만 이런 식으로 다시 마이너스 2가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다고? AN 플러스 1 플러스 2 2배의 AN 플러스 2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 얘 다시 전기에서 고쳤을 때 다시 원래식으로 돌아가는 거를 만들어 줄 수 있어. AN 플러스 1과 AN 대신 넣어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얘가 1-P분의 Q잖아, 그지?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알파를 구하고 싶었던 건데 AN 플러스 1은 PAN에다가 마이너스 P 알파에다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이 지금 몇이란 소리야? Q였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1-P에다가 알파를 한 결과가 Q가 됩니다. 라고 해서 알파는 1-P분의 Q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직접 넘겨서 계산했던 그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요식이랑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요식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파를 꼭 따로 구해줬어야만 하는 게 저 PQ꼴이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근데 얘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애시당초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럼 얘 때문에 알아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무조건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전개를 해보잖아. 그럼 얘는 PAN 플러스 2 마이너스 PAN 플러스 1. 그럼 얘가 이쪽 넘어간 거잖아, 변을. 그러니까 다시 넘어오면 마이너스 RAN 플러스 1 마이너스 RAN 플러스 RAN은 0. 이렇게 되면서 요 녀석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Q겠죠. 그래서 QAN 플러스 1이 되면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뭐 해줘도 괜찮아. 이렇게 변형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는 알파법 이런 거 필요 없이 변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이렇게 생긴 요 녀석과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는 얘가 n번째 항이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거기다가 P분의 R배를 한 게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요 녀석, 즉 누가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요 녀석은 첫째 항이 A2 빼기 A1이 되며 공비는 P분의 R이 되는 n-1제곱 이렇게 되는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하고 여기서 해석을 해봤더니 요 녀석은 뭐가 되더라? 다시 요 녀석은 뭐가 되더라? 공비가 몇인?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 수열이 되더라 라는 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바로 이렇게 일반항을 세워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근데 또 두 번째 상황, 다시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제 여기는 얘에서 얘를 이제 AN 플러스 1 이런 상황으로 바라본다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이렇게 하나의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는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뭐라고 해석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AN의 개차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 AN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에다가 거기 있는 그 개차를 1부터 n-1까지 더한 게 일반항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이제 A2 빼기 A1이 들어가고 P분의 R에 n-1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일반항을 완성할 수 있겠군요.가 PQR꼴의 해결 전략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기서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또 너무 아쉬우니까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AN 플러스 1 더하기 빼기 3AN 플러스 1 여기 2라고 하자. 더하기 2AN 여기 얘가 0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A2가 4고요. 그다음에 A1이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얘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일단 얘를 변형할 겁니다. 얘는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은 2배의 AN 플러스 1 빼기 AN으로 변형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거를 하나의 수열로 바라봤을 때 얘가 n번째 항이라면 2배 한 게 다음 항이 될 테니까 저긴 저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이 얘 빼기 얘가 돼서 2가 될 거고 공비가 2가 되는 즉 2의 n제곱이 되는 이런 등비 수열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얘는 얘 뭐라고? 개차라고. 그러니까 AN의 개차니까 AN이라는 녀석은 첫째 항이 2였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의 K제곱으로 일반항을 세워주면 되겠군요. 그럼 얘는 2 더하기 2 마이너스 1분의 2의 n-1제곱 2가 되겠죠. 빼기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다? 2의 n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이런 PQR꼴과 PQ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구조구나. 그래서 6가지 점화식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사는데 유리합니다. 알겠죠? 생존에 유리할 거야. 원래 점화식이 훨씬 더 많거든. 종류가 훨씬 더 많고 다양한데 이 6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그냥 노가다 뛰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이 뒤쪽으로 봤을 때 9번 봐봐. 여기서 특수한 꼴의 점화식 지금 저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서는 지금 A1이 1이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이렇게 정의돼 있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을 나한테 갑자기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여기는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선생님 여기서 이제 AN은요. 그러면 A1 더하기 2배의 A2 더하기 3배의 A3 더하기 땡땡땡 해서 n-1에다가 an-1까지만 더한 게 an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대로 빼버리면 얘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은요. 여기는 얘가 싹 다 사라지면서 n 곱하기 an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 얘가 넘어가니까 an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an에다가 다시 n 플러스 1에다가 뭐가 됩니다? an이 됩니다 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꼴이 이런 형태였으니까 여기는 얘만 이쪽으로 샥 넘겨버리면 an분의 an 플러스 1 이게 n 플러스 1이 될 게 분명하니까 여기 29, 이게 30, 이게 30, 이게 30 답은 30이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식의 변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규칙 같은 거를 아예 찾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궁극적인 방법이 있어. 그리고 이 궁극기를 한번 쓸 수 있거든. 궁극기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는 얘를 원해. 그게 뭐냐면 그냥 n은 1일 때, n은 2일 때, n은 3일 때 쭉쭉쭉쭉 뭐 하는 거? 대입을 해요. 그 대입을 한 걸 토대로 우리가 뭘 찾아냅니다? 규칙을 찾아냅니다. 그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 내가 1을 넣어보는 거야. 1을 넣어보면 A2는 뭐가 되죠? 얘는 A1이 되죠. 됐습니다. 여기다 2 넣으면 여기까지만 더한 거니까. 그렇죠? A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1이었으니까 A1은 1이었고 그 다음에 A3은 뭐가 되죠? A3은 얘는 지금 A1 더하기 2배의 A2가 되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1이니까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A4는 뭐가 될까요?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9가 되겠죠? 얘는 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만 보면 규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전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 얘는 A1, 그러니까 요만큼에다가 더하기 뭐 한 거야? 12에다 더하기 4배의 A4까지 한 거잖아. 그죠? 됐나요? 이만큼이 A4였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5배의 1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6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무턱대고 계산만 하면 규칙이 절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분의 요걸 한번 해봐. 요거 분의 요걸 해봐. 그럼 3이죠. 그 다음에 요거 분의 요걸 해봐. 그럼 얼마야? 4네. 요거 분의 요걸 해봐. 그럼 5죠. 이런 식으로 또 규칙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규칙을 너희가 직접적으로 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단순하게 노가다를 띄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A2는 뭐야? 그냥 A1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A3이라고 하는 거는 A1 더하기 2배의 A2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잖아. 근데 얘를 뭐라고 써볼까? A2라고 써봐. 그럼 얘는 3A2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4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될 텐데 그죠? A1 더하기 2A2 더하기 A3이 될 텐데 그죠? 근데 여기는 요만큼이 현재 A3이었잖아. 얘가 A3이었으니까 얘는 4A3이야.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뭔가 규칙을 뭔가 만들려는 느낌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식을 전개해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뭘 가지고 할 수밖에 없냐면
경험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양한 그런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적당히 잘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넣어가면서 직접적으로 규칙을 찾아주세요. 얘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런 규칙을 직접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는 요 문제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자, 여기는 요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걸 토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요 형태를 딱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규칙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n에다가 n 더하기 1로 양변을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일단 여기는 요 녀석은 뭐가 되겠어? n분의 an이 될 거고 얘는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다시 정리하면 n 플러스 1분의 an이라고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n분의 an이 되고 더하기 n에다가 n 더하기 1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그때 여기는 이 녀석을 내가 뭘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n번째 하나의 수열의 항으로 볼 수 있다면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될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된 요 수열은 개차가 이거인 개차 수열의 합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얘는 n분의 an이라고 하는 애는 1분의 a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의 k 더하기 1분의 1로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2라고 줬으니까 2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이렇게 하나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면서 되니?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3 마이너스 n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내가 궁극적으로 an이 궁금했던 거니까 n을 곱해버리면 얘는 3n-1이군요 라고 이런 식으로도 일반항을 세워줄 수 있어요. 되게 어마무시하죠.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습이 잘 돼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면 훨씬 더 편하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귀납법에 대해서 같이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유형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귀납적 정의 활용이라고 해서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식으로 준 게 아니라 글로 줘가지고 좀 더 어렵게 느껴지게 만드는 건데 여긴 얘는 봐봐 n번째를 토대로 n 플러스 1번째를 만든다. 여기는 요 생각이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야 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 n번째를 토대로 n 플러스 1번째를 만든다. 그래서 얘는 지금 애시당초 그냥 이거를 구해라 라고 지금 관계식을 구해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뭐 A10을 구해라 혹은 뭐 A20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등등등 어떤 값을 구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토대로 저 관계식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어쨌든 보자. 첫날은 9km를 뛰고 다음 날부터는 전날 뛴 거리의 3분의 4배보다 이 적은 거리를 뛴다. 지금 이렇게 줬어. n번째 되는 날 훈련을 시작하여 n번째 되는 날 뛴 거리를 AN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 A1은 일단 얼마겠어? A1은 9가 됩니다. 첫날. 첫 번째 일이 되는 날은 뭐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생각하라고? n번째 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요때 뛴 거리에다가 3분의 4를 해주고 나서 거기서 2km를 적은 것만큼 뛴 게 n 플러스 1번째 날에 뛴 거리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식이 그냥 이렇게만 딱 나오면 어때? 끝이에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는 얘가 다시 한번 PQ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알파법을 통해서 알파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가 되니? 3분의 1 알파. 그러니까 알파가 6 나오겠네. 알파는 6 나오니까 얘는 an 플러스 1 빼기 6은 3분의 4에 an 빼기 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an 빼기 6이라고 하는 게 첫째 항은 1 넣으면은 9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에 n-1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슥슥슥 넘어가서 플러스 6이 되니까 an은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나머지는 다 비슷한 느낌으로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를 한번 딱 봐봐. 여기 얘는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다니까 이건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구나. 저건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된다는 소리고.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뭐야? 아까 저쪽이었지.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더 공부하면 끝나요. 수학적 귀납법. 사실 선생님이 항상 수업을 할 때는 이 수학적 귀납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점화식을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점화식 먼저 설명하고 귀납법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자동화 시스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자동화 시스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봐봐. 일단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에 대한 명제, 그러니까 Pn 이란 요 명제가 있어.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어떤 명제가 있는데 여기는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어요. 성립함을 증명해 주세요. 라는 증명이야.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증명이야. 증명에는 크게 보면 이제 직접 증명이랑 간접 증명 두 가지가 있잖아. 직접 증명은 말 그대로 직접 증명하는 거고 간접 증명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학 하에서는 귀류법이라는 걸 배웠었고 여기서는 귀납법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딱 이런 상황에서 증명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는지 한번 봐봐.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으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즉 P1이 되겠죠. 여긴 얘가 성립함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P2가 성립함을 직접 보여줍니다.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P3이 성립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다 노가다를 뛸 수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일단 n에다 1을 집어넣어서 여기는 P1이 성립함을 보여주는 것 요거까지는 똑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P 그러니까 다시 n에다가 K를 집어넣어서 PK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실제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얘를 가정합니다. 그리고 n에다가 k 더하기 1을 집어넣음. 즉 pk 더하기 1이 성립함을 요거를 내가 뭐 할 건데 증명을 해낼 건데 재료를 뭘 재료로 쓸 거냐면 여기는 요 가정에는 여기는 요 녀석을 뭐로 써서 얘를 재료로 써서 그 재료를 가지고 여기는 얘가 성립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PK가 성립했을 때 PK 더하기 1이 성립한다. 얘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P1이 성립했잖아. 일단 그건 보여놨잖아, 내가. K가 성립하는 건 가정한 거고 K 더하기 1이 성립하는 얘를 통해서 얘가 성립함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상황만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 하나랑 그다음에 요렇게 된 거 하나랑 딱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요거 두 개만 보여줄 수 있다면 K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P1이 성립하죠. 성립하면 P2도 성립하겠지. 그럼 P2가 성립하니까 P3도 성립하겠지. P3이 성립하니까 P4도 성립하겠지. 이런 식으로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는 얘를 증명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봐봐. P, K 더하기 1이 성립함을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됐죠? 그럼 여기는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료로 뭘 갖다 쓴다고? PK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성립한다. 얘를 재료로 써가지고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기만 하면 결국 얘를 통해서 얘를 보여준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그걸 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이 완성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P1이 참이라면 P1이 참이면 P2가 참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어. P3이 참이, 다시 여기다 2가 참이면은 여기는 얘가 참이 되겠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P2가 참인 거니까 P4가 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집어넣어가면서 참인 것만 다 골라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얘는 그냥 쭉쭉쭉쭉 그냥 타고 다니면 돼. P1이 참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P2가 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P2가 참이라면은 요거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겠네.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참이야? 그러니까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P2가 참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P4가 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여전히 홀수니까 안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번에 2를 집어넣으면 P4가 참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6, 7, P7이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홀수가 됐으니까 여기인데 이제 K에다 4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얘는 P8이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P8이 참이니까 또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렇게 연결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무조건 참인 거. P8은 일단 참일 것 같고 뒤에 있는 얘는 참일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단 P5가 참이라는 보장은 현재 없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이걸 토대로 이 상황을 토대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야? 증명이라는 걸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이 현재 PN이라는 하나의 명제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실제로 여기는 얘는 등비수열의 합으로서 그냥 직접 증명해도 괜찮아요. 근데 굳이 여기 있는 얘를 귀납법으로 증명하려니까 그냥 귀납법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얘는 그냥 싹 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직접적으로 여기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메커니즘대로 너희가 직접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일단 n에다 1을 집어넣어서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니까 2의 0제곱 딱 1 요거 하나만 있겠네. 좌변은 1일 거야. 그다음 우변은 2의 1제곱 빼기 1이 되니까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아. 일단 n이 1일 때는 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pk 더하기 1이 참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댕댕댕 가서 얘는 2의 n- 다시 k-1 더하기 2의 k까지 여긴 얘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대상은 뭐가 되겠어? 2의 k 플러스 1 빼기 1이 됨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PK가 참임을 알고 있잖아. 얘가 참이라고 가정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등등등 가서 2의 k-1제곱이 2의 k-1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뭐가 될 테니까 2의 k-1이 될 테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2의 k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2의 k의 2배 빼기 1이니까 얘는 2의 k 더하기 1 빼기 1이 된다. 즉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를 보여주게 되는 거지. 됐습니다. 그럼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증명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증명을 여러 번 해보면서 감을 정확하게 익혀줘야 되는데 여기서 해줘야 되는 핵심적인 생각은 결국 이게 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거기는 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화가 완성됐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부등식 증명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부등식 증명 여기서는 좀 확대를 해놓고 가보자. 여기 밑에를 다 지워버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 옆에다가 써보자. 지금 얘는 지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등등등 해서 n분의 1까지 이렇게 되는 게 n 더하기 1분의 2n보다 큽니다 라는 걸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n에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럼 얘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1을 집어넣으면 잠깐만 2 이상이구나.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가 2분의 3이니까 얘보다 크다. 여기선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일단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내가 재료로 사용할 녀석을 여기다 먼저 써주는 느낌이에요. 여기. 그럼 k분의 1, 여기는 얘가 k 더하기 1분의 2k보다는 커라고 하는 얘를 이제 가정해 놓고 가는 거죠. 내가 실제로 보여주고 싶은 거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땡땡땡 해서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까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됐어?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기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녀석이 궁금하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이미 누구보다 작아? k 더하기 1분의 2k보다 작죠. 아니 크죠. 얘보다 크죠. 그럼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냐면 k 더하기 1분의 2k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궁극적인 모양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궁극적인 모양은 k 더하기 2분의 2k 더하기 2보다 크다를 보여주고 싶은 걸 거 아니야. 그죠? 여기는 얘랑 모양이 좀 다르잖아. 그렇지? 그럼 나는 얘보다 얘가 더 작아, 다시. 얘보다 얘가 더 큰을 더 보여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증명을 해주면 되겠어? k 더하기 1분의 2k 더하기 1 빼기 k 더하기 2분의 2k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임을 보여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한번 증명해보면 얘는 k 더하기 1에다가 k 더하기 2 요거 분해 여기 넘어가서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죠? 좀 복잡해지네요. 그죠? 얘랑 계산해주면 2k의 제곱에 그러면 4에다가 5니까 플러스 5k 플러스 2에다가 빼기 여기는 얘는 2배의 k제곱 마이너스 4k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 없어질 거고 얘도 없어지겠죠. 계속 계산해보면 k 더하기 1, k 더하기 2분의 뭐가 돼요? 5k, k가 되겠다. 그죠? 됐습니다. 5k 빼기 4k니까 k가 되겠죠. 그럼 k가 다 양수였으니까 얘는 양수일 게 분명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얘보다는 얘가 더 어때? 얘보다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k 더하기 2분의 2k 더하기 2가 얘가 더 작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 얘가 얘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추가적인 증명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틀 자체는 완벽하게 똑같아요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그냥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고 그 귀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증명들을 할 수 있어요까지 하면은 고등 수학 1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난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